60평생 누가 나에게 여행을 보내준 적이 있었던가. 그날 큰딸이 웃으며 내 손에 쥐어준 제주도 비행기 표는 어쩌면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는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할머니 은영 66세는 자식 둘을 키우며 평생 식당 일과 병원 청소로 살아왔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자식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엄마를 서로 미루기만 한다. 그런 두 자식이 갑자기 말했다. 엄마 많이 힘들었잖아. 여행 좀 다녀와. 제주도로. 은영은 믿지 못해 표를 몇 번이고 뒤집어 봤다. 하지만 출발 당일 공항까지 배웅 나온 자식들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때는 몰랐다. 그 표정이 죄책감인지 안도감인지. 비행기가 뜰 때 은영은 혼잣말했다. 그래, 나도 한 번쯤은 이런 호사를 누릴 만하지. 그 말이 어떤 대가를 가져올지 모른 채 공항에 도착하자 자식이 예약해줬다던 펜션에서 연락이 왔다. 손님, 공항에서 픽업 나왔습니다. 은영은 반가운 마음으로 따라갔다. 그러나 차량은 제주 시내와 멀어지는 길로 한참을 달렸다. 성산도 서귀포도 아닌 사람도 드문 중산간의 낡은 감귤 과수원. 차는 급히 멈춰섰다. 젊은 남자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짐은 저기 두시면 됩니다. 딱 일주일 있는 걸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펜션은 없었다. 방은 컨테이너였다. 화장실은 야외였다. 그제야 은영은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여기가 진짜 내가 묵을 데예요? 젊은 남자의 대답은 차갑고 빠르게 문을 닫으며 사라졌다. 저도 모릅니다. 전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컨테이너 문이 쾅 닫히는 순간 은영은 여행이 아니라 버림이라는 걸 직감했다. 과수원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에는 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일주일만 쉬고 와. 우리도 좀 정리할 게 있어. 정리? 무슨 정리일까? 밤이 깊어가고 과수원에는 바람소리만 맴돌았다. 간간히 들리는 들짐승의 울음. 이게 여행이겠니? 은영은 혼잣말하며 주저앉았다. 그리고 2시간쯤 지나 핸드폰이 울렸다. 큰아들에게서 엄마 나중에 다 얘기할게. 지금은 그냥 있어. 그 말투, 그 꺼림칙한 침묵. 은영은 깨닫고 말았다. 아, 나는 버려졌구나. 이튿날 은영은 과수원 곳곳을 살펴보다가 의문스러운 사실을 발견한다. 놓여있는 낡은 약 봉투들, 누군가 살다 떠난 흔적, 그리고 벽에 희미하게 쓰인 글씨. 여기 오면 다들 조용히 사라진다. 또한 지역 주민 하나가 우연히 지나가며 중얼거렸다. 과수원 주인? 아, 그 영감. 예전에 혼자 살던 노인들 데려다 일 시켜서 돈 뜯었다는 소문 있지. 은영은 소름이 돋았다. 자식들이 자신을 이곳에 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절대 선의가 아니다. 그때 또 메시지가 왔다. 엄마 계좌 좀 보내줘. 정리할 게 있어. 정리. 또 정리. 은영은 그 말의 뜻을 알았다. 자식들은 상속집 예금 모든 걸 정리하는 중이었다. 엄마는 제주에 놀러 간 동안 밤새 울지도 않았다. 은영은 담담히 생각했다. 내가 이 나이에 버림받은 걸 울어봤자 뭐가 달라지지.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나를 지켜야지. 그녀는 과수원 물탱크를 확인하고 비상용 마른 과일, 낡은 손전등까지 챙겨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현듯 마음속에 스치는 한 생각. 내가 정말로 버림받았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순간 은영의 눈빛이 달라졌다. 절망의 눈빛에서 계산하는 눈빛으로. 할머니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다. 일 과수원의 실태를 기록.
낡은 컨테이너, 비위생적인 급수시설, 폐기약품, 노동 착취 흔적, 주민증언, 휴대폰으로 모두 촬영했다. 이 과수원 주인의 약점 확보. 그는 실제로 노인을 데려다 노동을 시키며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전력이 있었다. 삼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증거 확보. 전화 녹음, 문자 캡처. 마지막으로 폭탄 준비. 은영은 과수원 주인에게 다가가 태연하게 말했다. 내가 여기 온 이유 알고 계시죠? 당신이랑 내 자식 목적이 같더만. 주인은 당황했다. 그러나 은영은 잔잔하게 말했다. 난 여기서 도망갈 의사도 없고 소리 지를 생각도 없소. 대신 서로 이용해 봅시다. 그 한마디로 판이 뒤집혔다. 일주일 후, 은영은 갑자기 실종 신고 상태가 되어 있었다. 자식들이 신고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신고한 것이다. 그리고 은영은 나타났다. 경찰서에 직접. 그녀는 모든 자료를 내밀었다. 자식들이 자신을 여행 명목으로 버린 정황, 계좌 정리 및 부동산 명의 이전 시도, 과수원의 불법 운영, 자신이 버려져 노동 착취될 가능성, 자식들이 과수원 주인과 연락한 통화 내역. 이 사건은 순식간에 지역 뉴스를 탔다. 자식이 여행 보낸 줄 알았는데 제주 과수원에 버려진 60대 여성이 구조됐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여론은 분노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자식들이 경찰서에서 마주한 은영이 말했다. 그래, 너희 마음 편하라고 나를 버렸지. 근데 말이다. 나는 편하지 않았거든. 자식들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쓰며 법적 처벌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기자가 물었다. 이젠 어떻게 사실 건가요? 은영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나 이제 제주 살랍니다. 여기 과수원 내가 인수했어요. 과수원 주인은 구속되었고 은영은 나라 지원을 받아 그 토지를 사회적 농장 형태로 전환했다. 독거노인, 이주 여성, 생활 취약 계층이 함께 일하고 쉬어가는 곳. 원래는 버림받고 홀로 남겨질 뻔한 곳이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의 중심이 됐다. 마지막 장면에서 은영은 감귤나무 사이를 걸으며 말한다. 인생이 참 묘해요. 버려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새로 태어나는 길목이었네요. 바람에 과수원 잎이 흔들린다. 그리고 나레이션. 복수란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는 일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늙어가며 애초에 바라던 것이 점점 작아진다. 젊어서는 집이 필요했고 중년에는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예순을 넘어서부터는 그저 오늘 하루를 누군가와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어느 겨울날 뜻밖의 선물이 찾아왔다. 은영은 동네 복지관 구석자리에서 무료 독감 주사를 맞고 오래 묵은 파카 깃을 세운 채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갓 김장한 배추 냄새가 골목을 타고 퍼졌고 지나가는 아이들은 기모조끼를 입고 까르륵 웃었다. 그때였다. 오랜만에 휴대폰이 울렸다. 큰딸 민정이었다. 엄마, 오늘 뭐해? 아무 이유 없는 전화였다. 아니, 보통 이런 전화 뒤엔 뭔가 부탁할 게 있는 데가 따라왔다. 은영은 조심스레 되물었다. 왜 무슨 일 있나? 오늘 저녁에 좀 와. 오빠도 올 거래. 은영은 조금 놀랐다. 두 남매가 같이 모이는 일이 드물어졌기 때문이다. 민정은 늘 바쁘고 아들 민수는 주말에도 일을 핑계로 잘 오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워졌다. 민정이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오랜만에 맡는 따뜻한 실내 냄새가 반겨주었다. 저녁상에는 잡채, 불고기,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엄마 왔어? 민정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너무 친절했다. 앉아봐, 엄마. 좋은 얘기 있어. 아들 민수도 이례적으로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우리 상의했는데. 하면서 민정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반짝거리는 제주도 왕복 항공권 2장이 있었다. 엄마, 여행 좀 다녀와.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은영은 자신이 잘못 본 줄 알았다. 내가 제주도를? 민정이 밝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평생 어디 여행다운 여행 가본 적 없잖아. 이번에는 우리가 보내드릴게. 민수가 말을 보탰다. 엄마도 쉴 때 됐지. 엄마 나이 또래분들은 다들 여행 다니고 그러신다더라. 은영은 멍해졌다. 살면서 자식들이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런 선물을 준 적이 없다. 뭔가 마음 한 구석이 따끈해져 올라왔다. 그날 저녁의 공기는 아주 조심스럽고 어느 한 곳에 작은 금이라도 생기면 깨져버릴 것 같은 유리장 같았다. 하지만 은영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고맙다. 내가 이런 날이 다 있네. 집으로 돌아가는 밤길. 민정이 손에 쥐어준 봉투는 온기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은영은 자꾸만 왜? 라는 의문이 들었다. 갑자기 두 남매가 동시에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이런 적은 평생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히 의심하는 거 아니다. 나도 인생에서 좋은 일 한 번쯤은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이불을 덮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여행을 하루 앞둔 날, 민정이 전화해 왔다. 엄마, 혹시 집 정리 좀 했어? 여행 갔다 오면 바로 연말이니까. 버릴 거 있으면 버리고. 그 말이 어쩐지 걸렸다. 이어 민수가 연락을 해왔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뭐였지? 예전에 바꾼다 했잖아. 혹시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은영은 대답을 피했다. 그리고 2통의 전화 후 은영의 가슴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같은 불안감이 켜졌다. 다음 날 새벽, 민정 부부와 아들 민수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다.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민정은 차 안에서 은근히 재촉했다. 엄마, 캐리어는 저기 맡길게. 비행기 시간 늦어. 민수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엄마, 여행하시는 동안 연락 자주 못할 수 있어. 회사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은영은 그제야 그들의 표정에 어색한 불안이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명확한 의심으로 바꾸지는 않았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뒤 두 자식은 과하게 다정하게 말했다. 엄마, 잘 다녀와. 몸 조심하고 사진도 좀 찍어. 꼭. 은영은 자식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래, 나 잘 다녀올게. 니들 걱정 말고. 그 말은 곧 엄마는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비행기 탑승구 앞. 주황빛 조명이 의자들을 비추고 있었다. 은영은 혼자서 흐뭇하게 티켓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 내가 너무 믿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르륵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민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도착하면 바로 전화해줘. 히읗히읗. 사랑해. 그 한 줄이 은영의 모든 의심을 눌러버렸다. 은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은영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날개가 흔들리고 엔진이 크게 울렸다. 비행기가 떠오르자 도시의 불빛이 한 점 한 점 멀어졌다. 그 순간 은영은 갑자기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쳤다.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아이들이 어려서 겨울마다 감기에 걸려
밤새 이불을 덮어주며 간호하던 그때 엄마는 괜찮아. 니들만 잘 크면 돼. 그렇게 말하던 자신이 있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커서 자신을 걱정해 여행을 보내준다니. 은영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비행기가 제주 상공에 진입하며 흔들렸다. 기내 방송이 울렸다. 잠시 후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들고 창밖을 보다가 잠깐, 아주 잠깐 스튜어디스 뒤편에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을 받았다. 어두운 실루엣, 검은 점퍼를 입은 젊은 남자. 눈이 마주치자 그는 고개를 돌렸다. 은영은 찝찝했지만 별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착각이겠지. 그러나 그 젊은 남자는 이후 섬에서 다시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그 존재는 은영이 왜 제주에 보내졌는지 큰 단서를 쥐고 있었다. 내릴 때 은영은 자식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잘 도착했다. 3초 만에 답장이 왔다. 엄마, 픽업 차량 올 거야. 펜션 사장님이 모신대. 픽업? 펜션? 은영은 예약한 내역을 직접 본 적이 없었다. 아, 자식들이 다 준비했겠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공항 앞에서 플래카드를 든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김은영님? 그가 바로 과수원으로 은영을 데려가는 사람, 그리고 이 여행이 선물이 아님을 알려주는 첫 번째 인물이었다. 은영은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네, 제가 은영인데요. 젊은 남자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타시죠. 그 표정에서 이 여행이 복수의 시작이 될 거라는 예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분위기라는 게 있다. 그날 제주공항 앞에서 만난 그 젊은 남자에게서 나는 어딘가 낯선 공기를 느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걸 단순한 피곤함이라고 착각했다. 픽업 기사라고 소개한 남자는 검은 점퍼에 후드를 눌러 쓴 20살은 겨우 넘었을 듯한 젊은 남자였다. 짐 뒤에 두세요. 그의 말투는 예의는 갖췄지만 이곳저곳에 엉성한 구석이 있었다. 현대 카니발 차량 내부에는 감귤향 같은 방향제가 은은히 퍼져 있었고 조수석엔 빈 생수병이 굴러다녔다. 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펜션이 어디에 있나요? 남자는 짧게 답했다. 조천읍 쪽이에요. 그 말에 왠지 모를 찝찝함이 스쳤다. 조천읍이라면 관광지와 꽤 떨어진 외곽이다. 하지만 이내 자신을 다독였다. 괜찮아. 조용한 펜션도 좋지. 차는 공항을 벗어나 제주시 외곽으로 빠져나갔다. 차창 밖에는 회색빛 겨울 하늘 아래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가 밭을 이루고 있었다. 25분쯤 지났을 때 은영은 다시 물었다. 혹시 펜션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남자는 앞만 보면서 말했다. 모르세요? 예약하신 분이 다 아실 텐데요. 은영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아, 자식들이 예약해서요. 남자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침묵. 차는 도심에서 점점 멀어졌다. 민가도 사라지고 올레길 관광객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갔다. 은영은 애써 자연스럽게 말했다. 펜션이 좀 외진 곳에 있네요. 젊은 남자는 창밖을 가리켰다. 원래 이쪽이 요즘 인기예요. 사람 없고 조용해서. 살짝 억지스러운 설명이었다. 마치 어디선가 외워온 문장처럼. 그리고 차는 어느 순간부터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었다. 덜컹, 덜컹. 은영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드디어 차가 멈춘 곳. 주변을 둘러본 은영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이곳은 펜션이 아니었다. 사방이 감귤나무로 둘러싸인
넓은 과수원 한가운데, 그리고 유일한 건물이라고는 1층짜리 오래된 컨테이너 박스 한 채였다. 창문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콘센트는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은영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여기가 펜션이에요? 젊은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당분간 여기 계시면 돼요. 당분간? 그제야 은영은 아주 작은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이미 내려야만 하는 상황. 은영이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젊은 남자가 캐리어를 컨테이너 앞에 툭 내려놓았다. 짐 들어가세요. 그 말투엔 마치 여긴 맞아. 그냥 들어가. 라고 강요하는 힘이 있었다. 은영은 그를 한참 바라보았다. 아니, 저기, 혹시 예약 확인서를 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남자는 딱 잘라 말했다. 예약한 분이 이미 확인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당신이 따질 권리는 없다. 라는 뉘앙스가 들어 있었다. 은영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꼭 쥐었다. 컨테이너 문 앞에서 은영은 바로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뚜.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왜? 아까는 3초 만에 답장을 보냈던 애가 이번에는 아들 민수에게 걸었다. 하지만 역시 현재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영의 손끝이 떨렸다. 이게 무슨... 그때 뒤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 여긴 잘 안 터져요. 들어가시죠. 그 말이 꼭 이제 포기해. 라고 들렸다. 은영은 조심스레 되물었다. 혹시 다른 펜션은 없나요? 여긴 너무... 젊은 남자는 짧게 말했다. 여기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예약한 분들이 여기라고 하셨거든요. 그 한 문장이 은영의 가슴을 꿰뚫었다. 쾅! 컨테이너 안은 차갑고 습했다. 천장에는 낡은 형광등 하나가 겨우 버티고 있었고 벽은 습기 때문에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작은 싱크대, 버너 하나, 기름때가 묻은 냄비 2개, 그리고 바람이 새는 창문 틈새. 은영은 손등으로 입을 가렸다. 여기에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난했던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비참했던 적은 없었다. 그때 밖에서 차 시동 소리가 다시 들렸다. 부릉. 은영은 놀라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저기요, 저기요, 잠깐만요. 젊은 남자는 창밖으로 고개만 내밀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과수원 사장님한테 말하세요. 전 금방 가봐야 해서. 아니, 잠깐만요. 내가 여기 왜? 그러나 그는 대답 없이 차를 돌려 먼지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과수원에는 은영 혼자만 남았다. 정막, 바람 소리, 감귤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그것뿐이었다.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 순간 문득 민정이 남기고 간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엄마 집 정리 좀 해. 중복되는 가전은 버려도 돼. 통장 비밀번호는? 그리고 출발 전날 민정이 했던 이상한 말. 엄마 여행 동안 우리 연락 자주 못 받을 수도 있어. 그 모든 퍼즐을 이어 붙이는 순간 단단하게 굳은 하나의 진실이 떠올랐다. 혹시 나를 일부러 제주에 보낸 건가? 은영의 몸이 차갑게 굳었다. 밤이 깊어지자 컨테이너는 더 추워졌다. 달빛이 창문 틈으로 흘러들어 곰팡이 낀 벽에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바람은 컨테이너 벽을 퉁퉁 두드렸다. 은영은 컨테이너 구석에서 담요를 온몸에 둘러싸고 자식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얘들아, 여기 펜션이 아닌데? 왜 이런 곳으로 보낸 거야? 하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그때였다. 컨테이너 밖에서 낮고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뚜벅, 뚜벅, 뚜벅. 은영은 숨을 멈췄다. 누군가 창문 바로 아래까지 왔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 틀을 짚는 손 그림자가 보였다. 은영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이윽고 그 그림자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 실루엣은 하루 전 비행기에서 자신을 쳐다보던 그 젊은 남자와 비슷해 보였다. 은영의 심장이 가쁘게 뛰기 시작했다. 두 번째 날 아침, 해는 떴지만 과수원은 음침했다. 컨테이너 앞 감귤나무 아래 누군가 놓고 간 듯한 봉지가 있었다. 안에는 햇반 3개와 물 2병,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며칠만 계세요. 은영의 손이 떨렸다. 며칠만? 누가? 왜? 그때 전날 그 픽업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김은영 씨, 오늘부터 과수원 정리 좀 도와달래요. 제가요? 여기서 머무는 조건이래요. 그 말에 은영은 온몸이 뻣뻣해졌다. 여기서 머무는 조건? 며칠만? 그리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다. 혹시 나를 제주도로 보낸 이유가 바로 그 순간 민정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잘 지내지? 우리 이번 주는 바빠서 연락 잘 못해. 걱정 말고 푹 쉬다 와. 문장을 읽는 동안 은영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점점 명확해졌다. 자식들이 자신을 잠시라도 떼어놓고 싶어 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건 낯선 곳이 아니다. 믿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낯선 곳으로 밀어넣을 때다. 나는 제주도까지 와서야 내가 귀찮은 짐 취급을 받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과수원이 내 인생의 복수가 시작되는 장소가 될 줄은.